여러분 속궁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요? 아마 신체적인 조건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예요. 왜 어떤 커플은 서로 잘 맞는다고 느끼고, 왜 어떤 커플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자꾸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관계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단순히 상대방이 뭔가를 잘해서였나요? 아니면 그 순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나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후자라고 말해요. 사랑받는 느낌. 이게 핵심이에요. 속궁합의 진짜 본질은 사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해요. 단순히 외모가 어떻고, 신체 조건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아예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성이 관계에서 진짜로 편안함을 느끼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건 내가 이 사람한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 사람한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전제가 될 때예요. 그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속궁합이 잘 맞는 커플들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커플들은 갈등이 생겨도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싸워도 다시 돌아오고 삐졌다가도 금방 풀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거든요. 반대로 속궁합이 맞지 않는 커플은 사소한 문제도 되게 크게 느껴져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마음이 상하고 괜히 서운하고 그 감정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궁합은 단순히 잠자리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 전체의 온도와 깊이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성이 정말로 마음을 여는 순간이 언제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여자한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여성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것에 훨씬 더 크게 감동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해주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비싼 밥도 사줄 수 있고 좋은 선물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이해해준다는 건 달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오늘 좀 지쳐 보인다는 걸 먼저 눈치채는 것, 내가 추워 보이면 먼저 겉옷을 챙겨주는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게 뭔지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성한테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 느낌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사소한 취향이나 습관을 기억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걸 기억해서 챙겨준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준비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감동이 돼요. 왜냐면 그게 단순히 기억력 좋은 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여성은 그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스르르 열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빛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시선, 이게 전달될 때 여성은 훨씬 더 깊은 친밀감을 느껴요. 말로 100번 사랑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가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감정은 말보다 태도에서 더 솔직하게 전달되니까요. 그럼 이제 남성과 여성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남성은 시각적인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외모나 의상,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뇌의 구조적인 차이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여성은 달라요. 여성은 시각 하나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감각이 동시에 작동해요. 분위기, 공간, 조명,
음악, 향기, 말투, 그리고 감정적인 교감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해요. 단 하나의 요소가 완벽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어긋나면 전체적인 경험이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어느 하나가 딱히 특출나지 않아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면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공간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어도 조명이 너무 밝고 딱딱하면 몸이 긴장되고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이면 자연스럽게 릴렉스가 되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배경에 어떤 음악이 흐르는지가 분위기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향기도 그래요. 좋은 향기가 나는 공간에서는 기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이런 디테일들에 신경 쓰는 게 여성한테는 단순히 잘 세팅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구나라는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이 관계에서 진심으로 만족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관계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관계 중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자연스러운 소리예요. 억지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호흡 자체가 변하고 몸의 근육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평소와는 다른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이걸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진짜로 편안하고 좋을 때만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몸의 긴장 변화도 있어요.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몸 전체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되면서 자세가 변해요. 목이나 허리, 복부 쪽에 긴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감정이나 긴장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걸 잡으려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꽉 잡거나 시트를 잡거나 이런 행동들이요. 균형을 잡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좋아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좋았는지, 어떤 방식이 좋았는지, 어떤 순간이 특히 좋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신호예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충분히 편안하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럼 관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관계 후에 만족도가 높을 때 여성한테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애칭의 등장이에요. 이전에는 쓰지 않던 애칭을 갑자기 쓰기 시작해요. 뭔가 더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변화처럼 보여도 내면에서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나보다 우리를 더 많이 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어디 갈까? 로 바뀌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사람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손끝으로 하는 스킨십이 늘어요. 손을 잡거나 손깍지를 끼거나 상대방을 부드럽게 만지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건 상대방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몸의 언어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자꾸 손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좋은 기억을 반복해서 언급해요. 단순히 그날 좋았어가 아니라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날 기억나? 처럼 특정 순간을 자꾸 다시 꺼내요. 좋은 기억은 다시 되새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린다는 건 그만큼 그 경험이 깊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걸 만들어내려고 지나치게 맞춰주기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모든 걸 계속 물어보고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싫으면 말해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확인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자신감 없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적절한 배려와 함께 자신의 주도성도 있어야 해요. 눈치를 보면서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배려는 하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매력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향과 빈도의 일치예요. 관계에 대한 욕구와 기대 수준이 서로 크게 다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자주 원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경우가 계속되면 어느 한쪽은 자꾸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고 다른 쪽은 자꾸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불일치가 쌓이면 단순히 잠자리 문제를 넘어서 관계 전체에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의 성향과 빈도가 비슷한 상대를 만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애 초반에는 다들 서로 잘 챙기고 신경 쓰잖아요. 만날 때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몸 관리도 하고, 그런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익숙해졌으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내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소홀해지면 이 사람도 나한테서 예전의 설렘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운동이나 체중 관리, 위생 관리 같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는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여전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태도의 표현이에요. 익숙한 존재가 되더라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게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진짜 힘이에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속궁합의 진짜 본질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연결, 배려, 관심, 분위기, 그리고 소통.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소중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쌓일 때 마음도 열리고 몸도 열리고 관계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면 기술적인 부분보다 먼저 감정적인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하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표현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